이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x가 0 이상인 부분과 0 미만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단 0 미만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운 내용으로 식을 정리하고 이차함수를 그리시면 됩니다. 0 미만인 부분만 그려야 하므로 y절편인 2,0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x가 0 이상인 부분을 보셔야 하는데 fx 대신 f-x가 들어있으니까 y축 대칭으로 그리셔야 하고 마이너스 t라고 쓰여 있으니까 t 값이 커질수록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프를 상상하셔야 합니다. 그 뒤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x축보다 더 작은 부분을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상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 문제에서 가장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t에 연동되어 있는 두 그래프에서 gx에 있는 t는 마이너스 t이고 직선 t는 3분의 1이 곱해져 있으므로 1만큼 내려올 때 직선은 3분의 1씩 올라오니까 gx가 내려오는 속도가 더 빠르고 그 변화를 동시에 상상해 주셔야 합니다. 천천히 노란 선과 파란 선의 교점의 변화에 대해서 보시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변하는 구간을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이 노란 선과 파란 선이 이렇게 안 만나고 있다가 이 파란 선이 노란 선과 한 점에서 잠깐 만났다가 그 다음에는 두 점에서 만났다가 그 다음에는 세 점 또는 네 점에서 만날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세 점에서 계속 만나고 있다가 점점 올라가면서 그 이후에는 파란 선과 노란 선이 두 점에서만 만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비교적 간단한 x가 0보다 작은 녹색 그래프와 노란색 직선과의 교점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후에 좀 복잡한 x가 0 이상인 1사분면의 교점의 변화를 추가하여 풀이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녹색 그래프 입장에서 노란색 직선과 교점의 변화가 생기는 포인트는 이렇게 y값이 1일 때, 즉 t가 3일 때이고 그 다음 포인트는 y값이 2일 때, 즉 t가 6일 때입니다. 노란색 직선이 이 부분에 있을 때는 교점이 빵개이고 딱 닿았을 때는 교점이 1개, t값이 3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이 영역에서는 교점이 2개입니다. 여기서 0,2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t가 6일 때부터, t가 6 이상일 때부터는 교점이 1개가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사분면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에서 노란색 직선과 교점의 개수가 변할 수 있는 이 분홍색으로 표현한 y절편과 주황색으로 표현할 최소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면 이 주황색 점은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지므로 1-t가 됩니다. 또한 이 y절편은 x에 0을 대입해서 얻은 2-t가 됩니다. 자, 이제 t값을 점점 키우면서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그림처럼 주황색 점이 노란색 직선보다 큰 경우이고 교점의 개수는 빵개입니다. 부등식을 연산하여 정리를 하면 t는 4분의 3보다 작을 때 0개입니다. 조금 더 t값이 커지면 1사분면에서 이렇게 교점이 하나 추가될 것이고 주황색 점과 노란색 선이 같을 때, 즉 t가 4분의 3일 때 1개입니다. t값이 조금 더 커지면 이런 모양이고 1사분면에서 교점이 2개가 추가됩니다. 또한 조금 더 커져서 이렇게 접힌 모양이어도 교점은 2개입니다. 2차 함수가 접힌 모양이니까 주황색 점으로 표시한 최소값 1-t도 최대값인 t-1이 된다는 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분홍색 부분이 원래는 x축 아래에 있었지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므로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것이고 주황색 점이 1-t가 아니라 -1 곱한 t-1이 됩니다. 1-t가 접혀서 t-1인 이 두 상황을 주황색 점으로 표현한 1-t의 절대값보다 노란색 직선이 크고 분홍색으로 표현한 y절편 2-t보다는 작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점은 2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등식을 연산하여 정리를 하면 t가 4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2개입니다. 그 다음 t값이 점점 커져서 노란색 선이 올라오면 꼭지점과 노란 직선이 같은 상황 또는 분홍색 y절편과 노란 직선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각각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둘 다 t가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교점이 3개 추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t는 3분의 2일 때 교점의 개수는 3개입니다. 조금 더 t가 커지면 이런 모양일 거고 1사분면에서는 교점이 3개가 추가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에서도 교점은 3개가 추가됩니다. 그 다음 이 모양에서도 1사분면에서 교점은 3개가 추가되는데 이 분홍색 점 y절편은 꼭지점이 전환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2-t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곱한 t-2가 됩니다. 이렇게 2사분면에서 교점이 추가되는 t가 3이 되거나 분홍색 점이 노란색 직선과 만나기 전까지는 교점의 개수가 유지됩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그래프의 변화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상황이 또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노란색 직선이 분홍색 점과 만난다고 가정을 하고 t값을 구하면 3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t가 3일 때는 2, 4분면에서 교점이 1개 발생하는 지점이므로 보시는 그래프처럼 동시에 만나게 되고 2, 4분면에서 교점 1개에 1, 4분면에서 교점 3개를 추가하여 정리하면 t는 3일 때 교점의 개수는 4개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파란색 함수의 y절편인 t-2는 t가 1 증가할 때 1만큼 증가하지만 노란색 직선은 t의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t가 1 증가할 때 3분의 1만큼 증가하므로 분홍색 점이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노란색 직선과 교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2, 4분면에서 교점이 2개, 1, 4분면에서 교점이 2개 추가되므로 교점이 4개인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지나 생각을 해보면 t가 6일 때 2, 4분면에서의 교점의 개수가 변하므로 t가 6이 되기 전까지 교점이 4개인 상황이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t가 6인 상황과 t가 6을 초과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t가 6일 때 2, 4분면에서는 교점이 1개, 1, 4분면에서는 교점이 계속 2개만 추가되므로 교점이 총 3개입니다. t가 6을 넘어서도 2, 4분면의 교점은 1개가 유지되고 1, 4분면에서의 교점도 계속 2개로 유지되는 상황이 계속되므로 t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교점의 개수는 3개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면 t는 2분의 3일 때 3개이고 t가 2분의 3일 때보다 클 때도 3개이므로 이렇게 크거나 같다로 정리할 수 있고 이 부분도 둘 다 4개이므로 부등호를 크거나 같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HT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4분의 3보다 작을 때 빵개, 4분의 3일 때 1개, 4분의 3에서 2분의 3 사이에서 2개, 2분의 3 이상 3 미만에서 3개, 3 이상 6 미만에서 4개, 6 이상에서 3개입니다. 이렇게 교점의 변화를 나타내는 HT라는 함수를 그렸고 이 HT라는 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t값을 작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4분의 3, 2분의 3, 3, 6입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식을 보면 이렇게 4를 빼내고 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찾아보면 h4분의 3은 1이므로 4분의 3 곱하기 1이 되고 h2분의 3은 3이므로 2분의 3 곱하기 3이 되고 h3의 함수값은 4이므로 3 곱하기 4가 되고 h6의 함수값은 3이므로 6 곱하기 3이 됩니다. 연산을 마무리하면 답은 141이 됩니다. 이 문제는 뚝 끊어져 있는 함수 gx와 hx를 주고 더하거나 곱하거나 절대값을 취한 후 불연속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알파1을 구하면 n g 플러스 h이므로 함수 g와 h를 더한 함수의 불연속점의 개수를 말합니다. 두 함수가 이렇게 같은 구간마다 잘려 있으니까 구간별로 더하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둘 다 0이니까 0 플러스 0입니다. 0초과 1 이하일 때는 이렇게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1초과 2 이하일 때는 0 플러스 0이 됩니다. 2초과일 때는 1 플러스 1이 됩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계속 0이라는 값을 갖다가 2를 초과하면서 2로 한번 변함으로 불연속점의 개수는 1입니다. 즉 알파1은 1입니다. 알파2는 함수 g와 h의 곱으로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불연속점의 개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x가 0 이하일 때는 0 곱하기 0, x가 0 초과 1 이하일 때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 x가 1 초과 2 이하일 때는 0 곱하기 0, x가 2 초과일 때는 1 곱하기 1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불연속점의 개수를 세보면 0에서 마이너스 1로 한 번,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한 번, 0에서 1로 총 3번 변경했으므로 불연속점의 개수는 3입니다. 그래서 알파2는 3입니다. 알파3은 함수 h의 절대값을 씌우면 되니까 이렇게 씌우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0에서 1로 한 번, 1에서 0으로 한 번, 다시 0에서 1로 총 3번 변경되었으므로 절대값 h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불연속점의 개수는 3이 나오게 됩니다. 알파2와 알파3은 값이 같고 알파1은 값이 작으므로 대소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2번입니다. 일단 유리함수처럼 보이는 함수 fx를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fx는 ax 플러스 b분의 1 마이너스 1로 바꾸고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gx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은 연습을 하면 바로 다음 과정 넘어갈 수 있지만 연습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절대값 fx를 이렇게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fx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k를 이렇게 빼보면 fx가 k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k-fx라고 쓰고 f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이거나 0이므로 절대값을 그냥 빼면 fx-k가 됩니다. 여기서 k를 더하면 이렇게 k 더하기 절대값 fx-k라고 쓸 수 있고 fx가 k보다 작을 때는 k를 더했으니까 2k-fx, f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k를 더하면 fx가 나옵니다. 이렇게 gx와 같은 모양으로 나왔으니까 gx는 k 플러스 절대값 fx-
fx-k와 같습니다. 절대값 gx는 k 플러스 절대값 fx-k의 절대값을 한 번 더 씌운 모양이므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x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하면 fx-k, x축 아래를 접어 올리면 절대값 fx-k,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면 k 플러스 절대값 fx-k, 다시 x축 아래를 접어 올리면 이렇게 절대값 gx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결국 절대값 gx는 fx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하고 x축 아래를 접어 올린 다음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키고 x축 아래를 다시 접어 올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조건 가를 보겠습니다. 조건 가에 있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gx를 fx에 ax 플러스 b분의 1 빼기 1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안에 있는 파란색 절대값 기호를 보면 fx가 k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대로 나오고 f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나와야 합니다. 왼쪽부터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분수꼴은 0이 되고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인 1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2분의 1이 나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마이너스를 전개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x를 무한대로 보내고 k를 정리하면 이렇게 절대값이 2분의 1과 같다는 식이 되고 절대값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둘로 나누면 이렇게 두 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정리하면 각각 k는 마이너스 4분의 1, k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고 k는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k는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가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함수 fx의 점근선을 보면 x 대신 x 플러스 a분의 b가 들어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평행이동되어 있으므로 점근선 x는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는 문제에 있는 조건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는 0보다 작습니다. 또한 fx 대신 fx 플러스 1이 대입되어 있으므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된 상태이고 y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됩니다. a값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과 b값의 부호가 바뀌므로 a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와 k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인지 마이너스 4분의 3인지에 따라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조건에 만족하는 상황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찾은 문제들의 조건들을 다 모으면 이렇게 되고 첫 번째 조건인 a는 0보다 작고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인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는 음수이므로 y축보다 왼쪽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인 두 점근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a는 0보다 작다는 조건을 설정을 했으니까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야 하고 문제의 조건에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정의역으로 가주므로 2사분면에 그릴 그래프는 빼고 4사분면에 그릴 부분을 이렇게 점근선 아래에 그립니다. x축 기준으로 접어야 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4분의 1씩 표현을 하고 대칭인 값들은 같은 색으로 표현해 놓겠습니다. 첫 번째는 fx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므로 y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합니다. 점근선이 마이너스 1에서 녹색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x축 아래를 접어 올립니다. 녹색이 점근선이었으므로 x축의 대칭인 녹색 선으로 가면 이렇게 그래프는 바뀝니다. 이제 y축으로 k만큼 즉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그러면 점근선이 분홍색 2분의 1로 바뀝니다. 이후 x축 아래를 접어 올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 조건에 의해 이 함수가 직선 y는 마이너스 k, 다시 말해 y는 4분의 1과 두 점에서 만나야 하는데 현재 이 그래프는 점근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y는 4분의 1과 만나지 않습니다. 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조건인 a는 0보다 작고 k는 마이너스 4분의 3인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y축 방향으로 4분의 3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3칸을 이동하면 되고 점근선은 노란 선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x축 아래를 접어 올리면 이렇게 대칭인 노란 선 4분의 1이 됩니다. 이제 y축 방향으로 k만큼 즉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이동하면 3칸 내려오면 되니까 점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제 x축 아래를 접어 올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점근선이 분홍색 선 2분의 1이므로 y는 마이너스 k 즉 y는 4분의 3과 만나는 점은 한 개입니다. 다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a가 0보다 크므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면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y는 마이너스 1인 fx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fx를 y축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바뀌고 x축 아래를 접으면 점근선은 4분의 3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 조건에서는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므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한 칸 4분의 1만큼 내려오게 되고 여기서 x축 아래를 접어 올리면 이렇게 접힙니다. y는 마이너스 k와의 교점 즉 y는 4분의 1과의 교점은 3개이므로 다 조건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A가 0보다 크고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이므로 이렇게 그립니다. Y축 방향으로 4분의 3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로 바뀌고 X축 아래를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평행이동하면 3칸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4분의 3에 닿는 그래프가 되고 X축 아래를 접어 올리면 Y는 4분의 3에 닿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Y는 4분의 3과 만나는 점이 2개니까 다 조건에 있는 두 점에서만 만난다는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K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K는 4분의 3이므로 다 조건을 바꿨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 조건에서 절대값 G함수에 0을 대입한 값은 1이라고 했는데 절대값 G함수를 만들 때를 잘 살펴보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접고 다시 마이너스 K만큼 돌려놨기 때문에 X축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서 접힌 적이 없던 이 노란색 영역에 있는 그래프는 fx와 완전히 같은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노란색 영역 안에 있는 절대값 G함수에 0을 대입한 값은 f0과 같은 값을 갖고 둘 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fx에 0,1을 대입하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b는 2분의 1이 됩니다. 또한 다 조건에서 첫 번째 교점인 28분의 1, 4분의 3도 노란색 영역 안에 있으니까 맨 처음에 있던 함수 fx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대입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a는 2가 나옵니다. 0,1과 28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두 점을 알려주고 a와 b를 구하게 해서 함수 fx를 이렇게 완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 4분의 3인 점을 넣어서 알파를 구해보겠습니다. fx를 이렇게 접히기 전으로 돌려놓으면 f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3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fx에 대입하고 차근차근 계산을 하면 알파는 4분의 7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fx로 풀이를 진행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절대값 gx의 그래프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m 곱하기 x-4알파 더하기 4분의 3인 식에 알파인 4분의 7을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fx의 x절편을 찾기 위해 y 대신 0을 대입을 하고 연산을 하면 x는 4분의 1이 나오고 이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노란색 직선과 절대값 gx의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되는 값을 찾아 더하면 끝입니다. 노란색 직선은 7,4분의 3에 고정되어 있고 기울기만 변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어딘가에 7,4분의 3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노란색 직선은 7,4분의 3까지 가기 전에 교점이 하나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울기 m이 양수였다가 값이 줄어들면 이렇게 교점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4분의 1,0을 대입하고 정리하면 m은 9분의 1입니다. 정리하면 m이 9분의 1보다 클 때는 교점이 1개, m이 9분의 1과 같으면 교점이 2개입니다. 기울기가 더 줄어들면 이렇게 교점이 3개가 됩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y가 4분의 3이 돼버리면 교점이 2개가 됩니다. 정리하면 m이 0초가 9분의 1 미만일 때는 3, m이 0일 때는 2입니다. 기울기 m이 점점 더 줄어들어 음수가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노란 직선은 계속 내려오지만 파란 그래프는 점근선이 y는 2분의 1이므로 보이지 않는 오른쪽에 교점이 하나 있어서 교점은 2개입니다. 절대값 G0은 1인 지점을 넘어서면 교점이 1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0,1을 대입하면 m은 마이너스 28분의 1이 나오고 정리하면 m이 마이너스 28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으면 2입니다. m은 0일 때와 합쳐서 쓰면 m이 마이너스 28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2입니다. m이 더 작아지면 이렇게 오른쪽에 안 보이는 교점 1개만 나오게 됩니다. 불연속이 되는 실수 m값은 마이너스 28분의 1, 0, 9분의 1이 나왔고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다 더하고 252를 곱하면 19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19입니다. 함수 fx를 그려보겠습니다.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마이너스 3x 곱하기 x 플러스 2로 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를 0보다 작은 부분에 그려줍니다. 그 다음 녹색 그래프가 문제인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그려야 하고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이므로 b값이 작아질수록 축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x축 밑에 있는 그래프는 접어 올려야 하니까 이렇게 그래프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T는 이렇게 노란색 직선으로 표현한 y는 t라는 값과의 교점 중 가장 작은 값을 말합니다.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 이 노란색 점이 x1이 됩니다. 점점 t값을 증가시키면 노란색 점 x1은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를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y값이 3인 지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교점의 x좌표 중 가장 작은 x1이 이 노란색 점이 되므로 불연속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3에서 불연속이고 이후에는 불연속점이 없으니까 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합니다. 이런 그래프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이렇게 y는 t인 직선을 그리고 교점을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t값이 점점 올라가도 파란색 그래프의 변화는 없으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3까지는 연속하게 됩니다. 이후에 조금 더 t값이 커지면 이렇게 오른쪽에 x1 값이 생기게 됩니다. 앞선 상황과 마찬가지로 3에서 불연속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연속점이 더 이상 생기지 않으므로 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녹색 그래프에서 x축으로 접힌 부분의 높이가 파란색 그래프보다 높은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값을 키우면서 x좌표 값이 가장 작은 교점의 움직임을 따라가 보면 마찬가지로 3에서 불연속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이렇게 또 부드럽게 진행이 되다가 녹색 그래프의 최대값보다 t값이 더 커지면 이렇게 불연속점이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가 조건에서 이야기한 t는 4에서 불연속이라는 지점이 이곳이고 녹색 그래프 중에서 x축에 의해 접혀 올라간 부분의 최대값이 4가 됩니다. 이제 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의 우극한 값이 3분의 2이므로 이렇게 3보다 조금 큰 지점에서 내려가면 3이 되기 직전까지 이렇게 노란색 교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면 우극한 값이기 때문에 3이었을 때 이렇게 교점이 있으면 왼쪽에 있는 교점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교점의 x좌표 값이 3분의 2라는 것을 알려준 조건입니다. 녹색 그래프에서 x축에 의해 뒤집어진 부분의 최대값이 4이므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식을 정리하고 3분의 2,3을 지난다는 정보를 이용해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7은 4a 플러스 6b와 같다는 식이 나옵니다. 또한 최대값이 4라는 정보를 이용하여 식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치면 이렇게 식이 정리되고 양수 a에 마이너스를 붙인 앞부분에는 무조건 음수 또는 0이 나올 거니까 앞부분이 0일 때 뒷부분인 4a분의 b의 제곱이 최대값인 4가 되게 됩니다. 양변에 a를 곱해서 식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앞선 식과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4a를 4분의 b의 제곱으로 치환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하면 b 플러스 18 곱하기 b 플러스 6은 0이 됩니다. b가 마이너스 18인 경우와 b가 마이너스 6인 경우 a를 각각 구하면 a는 4분의 81 또는 a는 4분의 9가 됩니다. b는 마이너스 18이고 a는 4분의 81인 경우 이 접혀진 녹색 2차 함수의 축을 구해보면 이렇게 계산해서 9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프 모양을 보면 축은 3분의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하는데 9분의 4는 3분의 2보다 작은 수니까 이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b는 마이너스 6이고 a는 4분의 9인 경우 축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3분의 4가 되고 이 경우는 3분의 2보다 큰 수이므로 가능하게 됩니다. 축이 3분의 4니까 최대값의 좌표는 3분의 4,4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g4를 구하면 이렇게 y는 t인 노란색 직선이 만나는 교점 중에 가장 작은 x의 좌표값은 3분의 4니까 대입해서 정리하면 답은 40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고 시작합니다. 일단 x의 제곱 빼기 2x를 표준형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고 꼭지점의 좌표가 1,-1이 됩니다. 절대값 때문에 x축 기준으로 접혀 올라갔으니까 1,1로 바뀌게 됩니다. 직선 y는 t와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만나는 점의 개수로 만들어진 함수 ft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y는 t인 노란색 직선을 그리고 t가 0보다 작을 때 파란색 그래프와의 교점은 빵개, t가 0일 때는 교점이 이렇게 2개, t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교점이 4개, t가 1일 때는 이렇게 딱 꼭지점에서 만나니까 3개입니다. t가 1보다 커지면 교점은 2개가 됩니다. 문제에서 ft, gt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함수 ft에서 이렇게 불연속인 지점들, 예를 들면 t는 0일 때 0보다 작으면 0, 0일 때는 2, 0보다 약간 클 때는 4인 이런 불연속인 지점, 또한 t는 1일 때 t가 1보다 조금 작으면 4, t가 1일 때는 3, t가 1보다 클 때는 2인 이런 불연속인 점들이 연속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연속이면 t는 0이랑 t는 1 같은 이런 불연속인 지점에서도 연속이어야 하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다 같아야 합니다. t는 0일 때 좌극한 값부터 확인을 해보면 ft에서 0의 좌극한은 t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0입니다. ft 대신 0을 대입을 하면 g0 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0을 곱하면 0이 나오니까 좌극한 값은 0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우극한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0보다 조금 큰 쪽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대입하면 4 곱하기 g0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0의 함수값을 확인해 보면 f0은 2니까 2 곱하기 g0이 됩니다. 각각 다시 쓰면 좌극한은 0, 우극한은 4 곱하기 g0, 함수값은 2 곱하기 g0이므로 셋 다 같으려면 g0은 0이 돼야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t는 1일 때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1의 좌극한 값을 찾아보면 ft에서 1의 좌극한 값은 t가 1보다
조금 작을 때 값을 찾으면 되니까 4이고 G1 값은 모르니까 이렇게 4 곱하기 G1이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1의 우극한 값은 t가 1보다 조금 클 때 ft의 값이 2니까 이렇게 2 곱하기 G1이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수 값은 t가 1일 때 3이니까 3 곱하기 G1이 됩니다. 정리하면 4 곱하기 G1과 2 곱하기 G1, 3 곱하기 G1이 다 같은 값이니까 이 등식이 모두 성립하려면 G1은 0이 돼야 됩니다. 문제에서 GT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GT에 0을 대입했을 때와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왔으니까 0과 1을 인수로 갖는 이런 2차 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F3 더하기 G3 값을 구하면 F3은 t가 1보다 큰 값이니까 2이고 G3은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2니까 6이 나옵니다.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8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를 주고 이 파란색 그래프로 만든 gx와 hx라는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 파란색 그래프가 y는 fx이고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x축 밑에 있던 부분들이 접혀 올라가게 됩니다. 함수 gx는 이 둘을 더한 함수니까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y값이 0이므로 더하면 이렇게 0이고 이 두 부분은 원래 서로 같은 그래프인데 x축의 대칭인 상황이니까 이 둘을 더하면 이렇게 계속 0인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둘 다 2분의 1이니까 더하면 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둘 다 0,0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시작이 됐고 x값이 1일 때 2분의 1이므로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러므로 0,0에서 1,1까지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f-x 그래프는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으니까 y축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 두 그래프를 더한 함수가 hx니까 x는 마이너스 1일 때는 fx에서 0, f-x에서는 2분의 1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이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 1,2분의 1에 찍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fx에서는 마이너스 1,0에서부터 점점 내려오고 f-x에서는 마이너스 1,2분의 1에서 점점 내려오므로 이 둘을 더한 값인 h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1,2분의 1에서부터 점점 내려오게 하면 되고 fx에서 제일 오른쪽 부분은 0,-1이고 f-x에서의 제일 오른쪽 부분은 0,0이니까 둘을 더하면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x가 0일 때는 두 그래프가 2분의 1이므로 더하면 1이 되고 함수 hx는 이렇게 0,1을 그려야 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fx 그래프에서 왼쪽을 보시면 0,0부터 시작했고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은 fx에서는 2분의 1로 끝나고 f-x에서는 0으로 끝나니까 둘을 더하면 이렇게 0,-1부터 시작을 해서 1,2분의 1로 끝나는 그래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hx를 절대값을 씌워서 접어 올려야 되는데 0보다 작은 부분을 접어 올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던 부분을 접어 올리면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접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만들어놨던 gx 함수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보기에서 기억을 보면은 함수 gx에서 0의 극한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을 보면 둘 다 y값이 0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극한값이 0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은 조건을 보겠습니다. 함수 절대값 hx에서 x는 0에서의 연속을 물어보고 있는데 x는 0에서의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 둘 다 같고 함수값도 다 같으므로 x는 0에서 연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함수를 곱했을 때 x는 0에서 연속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x는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보면 이렇게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gx 그래프에서 x는 0의 극한값은 0이고 절대값 hx에서 x는 0의 극한값은 1이니까 곱하면 0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함수값을 살펴보면 녹색 그래프에서 x값이 0이었을 때의 y값은 1이고 절대값 h0 노란색 그래프의 x는 0에서의 함수값이 1이니까 1 곱하기 1 하면 1이 나옵니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므로 디귿은 맞지 않습니다. 기억 니은만 맞는 보기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극한에 대한 이해를 잘 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 2차 함수 gx를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어차피 앞부분은 제곱이니까 0보다 같거나 혹은 커지기 때문에 최소값은 앞부분이 0이었을 때의 값인 k-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x는 2가 축이고 2,k-4가 꼭지점인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gx가 x는 2일 때 극한값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꼭지점으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gx
gx의 x는 2에서의 극한값으로 갈 때 보면 k-4라는 값으로 가기는 가는데 k-4보다 큰 쪽에서 k-4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k-4보다 작은 쪽에서 k-4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k-4의 우극한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k-4보다 큰 쪽에서 k-4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방향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문제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x는 2에서의 극한값을 정리를 해보면 gx에서 x는 2의 극한값이 k-4의 우극한이 된다는 것을 알아냈으니까 k-4의 우극한 값을 f라는 파란색 함수에 대입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k-4를 대입을 하는 게 아니고 k-4의 우극한 값을 대입을 한다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함수 값은 g2가 k-4니까 f라는 함수에 k-4 값을 대입한 것이 함수 값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값이 같지 않은 부분이 불연속이 되는 값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함수 fx에서 우극한 값과 함수 값이 다른 값이 k-4라고 정리됩니다. 이 조건에 맞는 부분을 함수 fx에서 찾아보면 이 주황색 화살표 부분처럼 우극한으로는 값이 2가 나오는데 함수 값은 노란색 부분처럼 1이 나오는 x는 3일 때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이 k-4와 같다는 거니까 k-4는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k는 7입니다. 또한 이 주황색 화살표 부분도 우극한은 2인데 함수 값은 1이기 때문에 x는 2일 때의 점도 우극한과 함수 값이 다른 지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점이 k-4란 얘기니까 k-4는 2와 같다고 쓰고 정리하면 k는 6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화살표로 표시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우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으니까 합성함수를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점은 아니게 됩니다. 불연속이 되게 하는 k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7 더하기 6을 해서 13이 나오고 답은 13이 됩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면 fx,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fx 함수를 보면 x는 -1일 때와 x는 1일 때 구간이 끊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fx, gx가 x는 -1일 때와 x는 1일 때 연속하도록 식을 만들어 놓으라는 말이고 그 다음 함수 fx 곱하기 gx 플러스 k에서도 앞에서 구한 식을 만족하는 k값을 찾아보면 됩니다. 일단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g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함수 fx, gx가 x는 1과 x는 -1에서 연속해야 하니까 일단 x는 1에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x는 1로 갈 때 우극한과 좌극한 그리고 함수값이 같아야 합니다. 우극한부터 보면 1보다 살짝 클 때 fx는 x-1이니까 이렇게 fx, gx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좌극한은 1보다 조금 작을 때니까 이렇게 fx는 1이 나오고 fx, gx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수값은 x는 1일 때 fx는 1이니까 1이라고 쓸 수 있고 fx에도 이렇게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제 세 식을 정리하면 우극한은 x-1에 x가 1이 들어가야 되니까 0이 되고 좌극한은 x 대신에 1을 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수값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이 됩니다. 이 세 식이 모두 같은 값을 가져야 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은 0이라고 쓸 수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x는 1에서 연속한다는 조건으로 등식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x는 -1에서도 연속한다는 조건으로 등식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x는 -1일 때의 우극한을 보면 -1보다 조금 크니까 이렇게 fx 대신 1을 넣고 정리하면 되고 x는 -1일 때의 좌극한을 보면 -1보다 조금 작으니까 -x 플러스 1을 넣고 정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수값은 x는 -1일 때 fx는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세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계산이니까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정리하고 나면 x는 -1에서 연속한다는 조건을 통해 a 빼기 b 더하기 c는 1이라는 등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x는 1에서 연속하려면 첫 번째 등식을 만족해야 하고 x는 -1에서 연속하려면 두 번째 등식을 만족해야 하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하려면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결국 둘을 연립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c는 -a라는 등식과 b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b 대신에 -1을 쓰고
쓰고 C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써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gx에 B 대신에 마이너스 1, C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쓰면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이렇게 x-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A가 됩니다. 나중에는 함수 fx가 x는 1에서 끊겨 있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끊겨 있으니까 이걸 이어놓으려면은 각각 x-1인 인수랑 x 플러스 1인 인수를 gx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겠지만, 기출문제 분석은 기출문제를 풀고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에 나오는 아이디어 또는 문제풀이 방식을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나 조건을 이용해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gx 대신 gx 플러스 k로 바뀐 거 말고는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x는 1에서부터 해보면 이렇게 우극하는 fx에서 x-1을 가지고 오고, gx는 x 대신 1만 대입하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gx는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에 다른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고, 앞에 있는 fx만 같은 방식으로 잘 골라서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세식이 모두 같으니까 k 곱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x는 마이너스 1일 때도 진행을 합니다.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대입을 하고 나온 식들이 다 같아야 하므로 정리를 하면 k 곱하기 k-2 곱하기 k 플러스 a-1은 0이 됩니다. 이제 앞서서 나온 식과 함께 정리만 하면 끝입니다. 문제 조건에서 k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식에서 k는 마이너스 2 또는 k는 마이너스 a-1이 나오고,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k는 마이너스 2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동시에 밑에 있는 식을 만족을 하려면 k는 마이너스 2는 만족을 할 수가 없으니까 k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만족을 해야 되고, k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고 연산을 하면 a는 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k는 2라고 가정을 해보면 위에 있는 식에서는 k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만족해야 하니까 k는 2를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하면 a는 마이너스 3이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k는 마이너스 2일 때 a는 3이어야 하고, k는 2일 때 a는 마이너스 3이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g0은 0보다 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한 gx에 x 대신 0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a가 나오고, 이게 0보다 작으려면 a는 0보다 큰 수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 설정은 a가 마이너스 3인 음수고 첫 번째 설정은 a가 플러스 3인 양수니까 첫 번째 설정을 채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이제 3이라고 쓸 수 있고 gx를 완성을 했습니다. g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gx에 x는 2를 넣고 계산하면 g2는 15가 됩니다. 이 문제는 계속 감소만 하는 단조 감소 함수일 때 역함수와의 교점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다 연산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것은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단조 함수, 즉 함수 fx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는 함수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증가만 하는 단조 증가 함수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좌표 평면에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고, 문제에서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1 그리고 2라고 했으니까 특징적으로 1과 2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일단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분홍색 그래프의 경우 x는 1 이상에서 계속 증가해야 하니까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그려야 합니다.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최대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x는 1보다 작은 부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x는 1보다 작은 부분은 ax 플러스 b꼴인 직선이므로 두 그래프를 연속이게 만들려면 추가되는 교점이 없거나 또는 아예 겹치게 되면서 무수히 많은 교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함수의 그래프와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온다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단조 감소 함수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조 감소 함수의 역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단조 감소 함수의 경우 fx와 f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을 경우에는 1개씩 증가하고, y는 x 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a, b가 교점이면 b, a도 교점이게 되니까 2개씩 증가하게 됩니다. y는 x 위에 있는 교점은 1개씩 증가하지만 y는 x 위에 있지 않은 교점은 2개씩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문제에서 교점의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1, 1, 2라고 했습니다. 단조 감소 함수의 경우 교점을 마이너스 1, t라고 놓으면 t, 마이너스 1도 교점이 되어야 하니까 문제의 조건에 따라 교점은 마이너스 1, 2와 2, 마이너스 1이어야 하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교점은 y는 x 위에 있어야 하니까 1, 1이 됩니다. 이제는 각각 이 점들을 대입하면 끝입니다. 분홍색 식에다가 1, 1을 대입
대입을 하면 이렇게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주황색 식에 1,1을 대입을 하면 A 플러스 B는 1이라는 식이 나오고 마이너스 1,2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라는 등식이 나옵니다. 이 두 등식을 더하면 B는 2분의 3이 나오고 B를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2A 플러스 4B 마이너스 10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 대입하고 계산을 하면 20이 나옵니다. 답은 20입니다. 이 문제는 조건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푸는 문제입니다. 일단 fx, gx를 x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줬고 g0은 1이라고 조건을 줬으니까 fx, gx에 x는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f0 곱하기 g0은 0인데 g0은 1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f0은 0이 됩니다. 문제에서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또 함수 f는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니까 x-0 그러니까 x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fx는 x라는 인수와 나머지 2차식은 잘 모르지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둘 수 있습니다. a랑 b는 개수를 아직 몰라서 미지수로 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f 곱하기 gx식을 fx로 나누면 gx는 fx분의 x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찾은 fx를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한다고 했으니까 gx에서 x는 0에서의 극한은 함수값인 g0 즉 1과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 뒤 x를 약분하고 x를 0으로 보내면 b분의 3이 나오게 되고 이 값이 1이 되려면 b는 3이 돼야 합니다. 이제 b 대신에 3을 넣고 gx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함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고 함수 gx에서 이 분모가 0이 되는 실수 x값이 존재를 하면 연속하지 않는 지점이 생기게 되니까 분모에 있는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0이 실근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0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아이디어지만 처음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 루트 3 초과 2 루트 3 미만이 됩니다. 루트 3은 1.5를 넘는 수니까 대충 계산하면 이렇게 a는 마이너스 3. 얼마보다는 크고 3. 얼마보다는 작은 수입니다. 이번에는 f는 1이 자연수라는 힌트를 써보겠습니다. fx에 x 대신 1을 대입을 하면 a 플러스 4라는 값이 나옵니다. f1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4는 자연수라는 말이 됩니다. 자연수는 1부터 시작이니까 a 플러스 4가 자연수가 되려면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a는 정수여야 합니다. 이 조건과 이전에 정리한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입니다.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g2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gx에 x 대신 2를 대입을 합니다. 그 후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 2a 플러스 7분의 5가 나옵니다. a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분모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작은 g 이 값이 나오게 하려면 분모가 가장 커야 하고 그러려면 a는 3이 돼야 합니다. a는 3일 때를 구하면 13분의 5가 나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연속이 되도록 하려면 이라는 조건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만 알아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함수 fx를 보시면 x가 m 이상인 부분은 4분의 1 곱하기 x-3의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3,0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m보다 큰 부분만 그려야 하는데 m을 일단 0으로 가정을 해보고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0 이상인 부분의 파란색 그래프가 그려지고 y는 mx인 직선은 이렇게 x축과 같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m이 0보다 조금 작다면 즉 m이 0에 좌극한일 때 이런 식으로 기울기는 조금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고 파란색 그래프와의 교점은 사라지게 됩니다. 주황색 직선과 함수 fx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연속이어야 하는데 0일 때는 파란색에서 교점이 하나 있었는데 0에 좌극한일 때는 이렇게 교점이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교점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왼쪽 즉 녹색 함수에서 교점이 하나 더 추가로 발생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파란 함수에서 교점이 하나가 있고 녹색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날 때와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안 만날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m이 아까처럼 0에서 약간 작아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녹색 그래프 중에서 접해 있던 녹색 그래프에서는 교점이 하나 더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녹색 그래프는 x축에 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 상황을 고정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녹색 그래프를 M까지 그리고 M 이상은 파란색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M값이 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교점이 두 개인 지점을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교점이 한 개로 바뀌면서 함수 GM에 불연속점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두 그래프는 만나야 하는데 M값이 작아짐에 따라 함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런 움직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X는 M인 선을 흰색으로 그려서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교점이 계속 두 개로 유지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움직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 장면만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교점이 두 개였다가 이렇게 왼쪽에 교점이 두 개인 상황으로 바뀌고 M값이 계속 감소하다가 점점 감소하다가 딱 이 지점에서 녹색 그래프의 오른쪽에 있던 교점을 파란색 그래프와의 교점으로 이렇게 넘겨줘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고 이 지점에서 꼭 붙어 있어야 교점을 계속 두 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 아이디어만 이해하시면 그 다음은 계산 과정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점의 x좌표가 m이라는 말이니까 y는 mx에서 x에 m을 대입을 하면 y값은 m의 제곱이 됩니다. 노란 교점의 좌표가 m의 제곱이 됩니다. 파란색 그래프에 대입하고 정리를 하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두구는 -3과 +1이 나오는데 m은 음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3,9가 됩니다. 이번에는 녹색식에 대입을 해서 a를 구합니다. 이렇게 a가 12가 되는 경우와 a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녹색 2차 함수는 축의 위치가 음수가 되어야 하니까 a는 12가 됩니다.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을 전개했을 때의 상수항인 4분의 a의 제곱이 b가 되고 a 대신 12를 대입을 하면 b는 36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a 플러스 b를 하면 다시 8이 나오고 답은 48입니다. 일단 문제를 보시면 f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0보다 작은 쪽을 보면은 절대값이 0이 되게 하는 2분의 a에서 꺾일 것이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를 기준으로 꺾여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 y절편은 x가 0일 때의 값이므로 마이너스 절대값 a가 됩니다. a 값이 점점 작아지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꺾이는 점 마이너스 2분의 a와 y절편 마이너스 절대값 a를 고정해 놓고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y절편인 마이너스 절대값 a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한 개 추가되고 그 위로는 쭉 교점이 두 개 추가되다가 x축일 때, 즉 y는 0에서 교점이 한 개 추가됩니다.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x가 0보다 큰 영역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를 그립니다. 최소값에서는 교점이 한 개 추가되고 y절편까지 교점이 두 개 추가되다가 y절편 이후로는 교점이 한 개 추가됩니다. y축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야 교점이 최대 4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고 그 개수가 4까지 있으니까 4라는 치역이 나오려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점이 4개가 나오는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밑에서는 1개, 교점이 3개인 지점이 생기고 파란색 그래프가 무조건 x축에서 꺾이면서 교점이 1개고 녹색 그래프는 파란색 그래프와 겹치게 만들려면 x축 밑으로 내려가게 그려야 하기 때문에 교점이 2개 추가돼서 교점이 3개인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2개, 더 y값이 증가하면 1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 조건인 함수 gt의 치역은 1, 2, 3, 4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때문에 fx를 x축 기준으로 접어 올렸을 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분홍색 지점이 겹치게 접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a가 음수여야 교점이 4개 나올 수 있으니까 파란색 그래프에서 꺾이는 지점인 마이너스 2분의 a가
음수여야 교점이 4개 나올 수 있으니까 A는 양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 있는 점이 A고 아래에 있는 점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됩니다. 녹색 그래프에서 C는 Y절편이니까 A랑 같습니다. 그런데 B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고 B값에 따라 녹색 그래프의 축이 이동되니까 B값에 따른 변화를 보면 이런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나조건을 보면 좌극한과 우극한의 곱이 12가 나오는 값이 존재해야 하는 거고 그 값이 2여야 합니다. 녹색 그래프에서 절대값에 의해 접힌 부분의 최대값을 K라고 놓을 때 K값이 파란색 그래프의 Y절편이 A값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X가 0일 때 교점이 처음으로 생기는데 이렇게 3개가 생기니까 0,3의 점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 영역인데 파란색 그래프에서 2개, 녹색 그래프에서 4개 나오니까 교점의 개수는 6이고 교점의 개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Y는 K일 때를 보면 교점이 5개이고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K,5를 점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영역은 교점이 4개고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Y는 A일 때 교점은 3개고 A,3을 점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교점이 2개가 나오게 됩니다. 함수 HT는 교점의 개수를 표현한 그래프니까 함수값이 다 자연수고 자연수는 제곱해서 12가 나올 수 없으니까 좌극한 우극한 값을 곱해서 12가 나온다는 것은 불연속인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불연속이고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는 K값을 살펴보면 좌극한은 6이고 우극한은 4니까 곱하면 24가 나오고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A에서 좌극한과 우극한 값을 곱해보면 좌극한은 4고 우극한은 2니까 8이 나오고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K가 0보다 작을 때는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K값이 A보다 더 큰 상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점이 3개일 때 점을 찍고 교점이 6개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교점이 5개일 때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하고 교점이 4개일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교점이 3개일 때는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하고 마지막으로 교점이 2개일 때는 이렇게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불연속인 지점 A에서 좌극한 6과 우극한 4를 곱하면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불연속 지점 K에서도 좌극한 4와 우극한 2를 곱하면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A랑 K가 같을 때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점이 처음에 3개, 그 다음에는 6개, 이 A랑 K랑 같은 지점에서 4개, 그 다음은 쭉 2개가 됩니다. 불연속이 되는 이 지점의 좌극한은 6이고 우극한은 2니까 곱해서 12가 나오고 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A랑 K가 둘 다 2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다 끝났고 이제 대입해서 연산하고 답만 구하면 됩니다. Y는 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2를 지나니까 대입하면 C는 2고 녹색 그래프를 X축으로 접었을 때 최대값이 2니까 접기 전으로 생각하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인 2차 함수라는 말이니까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마이너스 4분의 B의 제곱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됩니다. 이 등식을 정리하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 양수여야 오른쪽에 있으니까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분의 B는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면 B는 0보다 작아야 하고 B가 0보다 작아야 하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이제 대입을 하면 함수 fx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f-2 더하기 f6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f-2는 x가 음수니까 파란색식에 대입을 하고 f6은 x가 양수니까 녹색식에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12가 나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fx식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 절대값이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둘로 나눠서 풉니다. 이 절대값 안쪽이 양수로 나올 때, 그러니까 x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풀어서 정리하면 3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니까 정리하면 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fx는 1보다 클 때는 3x 플러스 2,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4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제 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를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3인 녹색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x가 1일 때는 5가 나오니까 1,5인 점을 기준으로 x가 1보다 작을 때는 직선의 기울기가 1이고 x가 1보다 클 때는 직선의 기울기가 3이 됩니다. 이제는 y는 mx라는 노란색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y는 mx라는 그래프는 0,0은 무조건 지나니까 이렇게 0,0을 기준으로 m의 값에 따라 변화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y는 mx라는 그래프에서 기울기 m값이 변함에 따라 fx의 교점의 개수를 함수로 나타내야 하니까 파란색 그래프의 기울기 1과 녹색 그래프 기울기 3을 기준으로 일단 1보다 작을 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파란색 그래프의 기울기보다는 작으니까 x값이 작아지면 언젠가는 교점이 하나가 생기게 되고 m은 1보다 작을 때의 교점의 개수는 1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m은 1일 때 파란색 그래프의 기울기와 같으니까 노란색 그래프는 파란색 그래프와 평행하게 되고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0입니다. 기울기가 1보다 크고 녹색 그래프의 기울기인 3
3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만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교점은 0개입니다. M값이 3일 때도 녹색 그래프와 평행하기 때문에 X값이 작아지거나 아무리 커져도 만나는 점이 없어서 교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M이 3보다 클 때 녹색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X값이 커질 때 언젠가 하나는 생기니까 교점은 1개가 됩니다. 이제 함수 GM을 그려보면 1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1개, X는 1일 때는 교점이 0개고 그 다음 3이 될 때까지 계속 0개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보다 클 때는 교점이 1개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 GM은 X는 1일 때와 X는 3일 때 불연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함수 GX,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함수 HX는 X는 1일 때와 X는 3일 때 이 불연속인 이 상황을 연속이 되게 해주는 그런 함수가 돼야 합니다. HX가 그런 함수가 되려면 GX 곱하기 0은 0이 되게 만들어서 GX가 어떤 값이더라도 0이 되게 하는 그런 HX가 X는 1과 X는 3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HX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랑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HX라고 했기 때문에 HX는 X-1 곱하기 X-3이 됩니다. 문제에서 H5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 대신 5를 대입하면 8이 나옵니다. 답은 8입니다. 일단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리고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선들을 쭉 그려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t인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 t가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파란색의 원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파란색 원 내부에 포함되고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ft라고 할 때 반지름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추가되는 격자점의 개수가 생기면 함수 ft가 불연속이니까 모든 영역의 점을 셀 필요 없이 이 녹색 영역 안에 있는 교점의 개수가 변화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원의 8분의 1인 녹색 영역에서 추가되는 점의 개수가 생기면 다른 부분에서도 동시에 생기니까 녹색 영역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보다 작을 때는 원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가 0개였다가 반지름의 길이가 1보다 조금 커지면 처음으로 원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격자점의 개수가 1이 되고 함수 ft가 불연속인 지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규칙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1이라고 안 쓰고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반지름이 점점 더 증가하면 이렇게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즉 루트 2보다 조금 더 커질 때 그 다음 불연속점이 생깁니다. 이제 같은 방식으로 불연속 지점이 나오는 점들만 빠르게 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2,0 규칙성을 보이기 위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 반지름이 점점 더 커지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은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그 다음은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은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은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그 다음은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은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 증가하면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자, 여기서 중요한데 점점 더 커지면 이 분홍색 점이 4,3이니까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 지점은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이랑 같은 지점이 됩니다. 동시에 만나는 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2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1개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은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은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지막으로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입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원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런 식을 하나하나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그림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모든 격자점들을 이런 식으로 규칙성 있게 그린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동시에 만나는 점, 분홍색 점이 같은 지점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반지름을 점점 키워가면서 이 설명처럼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최종적인 그림만 보고 점의 개수를 그대로 규칙성 있게 세주시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5의 제곱이랑 같다는 가장 기본적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아신다면 동시에 만나는 이 분홍색 두 지점만 하나로 계산해 주시면 17개가 됩니다. 다만 이 문제는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18개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불연속이 되는 개수가 18인 경우가 객관식 답이 없었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 18개라고 쓰는 경우는 생기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하지만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동시에 만나는 점이 한 군데 있구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t의 개수는 17이 나오고 답은 2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이렇게 직각삼각형 ABC가 있고 선분 AB 사이를 움직이는 점 P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2인 원이 움직일 때 생기는 교점의 변화를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해 갈 때 삼각형과의 교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직각삼각형 ABC에서 빗변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과 같으니까 빗변의 길이는 5가 됩니다. 처음에 원의 중심이 A에 있을 때는 이렇게 교점이 2개일 거고 점점 오른쪽으로 가다가 처음 A와 만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점이 3개로 바뀌니까 불연속점이 생기게 되고 원의 반지름이 2니까 선분 AP, 그러니까 점 A에서부터 원의 중심 P까지의 길이는 2가 됩니다. 정리하면 x가 0초가 2 미만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2고 x가 2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3이 됩니다. 교점의 개수가 2개에서 3개로 바뀌었으니까 불연속인 지점이 하나 생겼고 x는 2일 때 불연속 지점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x가 점점 커지면 이렇게 교점이 4개였다가 삼각형이 딱 접하는 점이 생기면서 교점의 개수가 3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때의 x값을 찾아보면 선분 AC가 원에 접하는 선이니까 원의 접선은 그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의 수직이다 라는 원리에 의해 이렇게 선을 원의 중심까지 그리면 수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긴 이 분홍색 삼각형을 보면 반지름이 2니까 이 길이는 2가 되고 분홍색 삼각형과 삼각형 ABC를 보면 분홍색 삼각형에도 90도가 있고 삼각형 ABC에도 90도인 각이 있으니까 각 하나가 같고 각 A는 두 삼각형이 공유하고 있으므로 두 삼각형은 AA 닮음이 됩니다. 좀 더 보기 편하게 분홍색 삼각형을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되고 반지름의 길이 2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삼각형이 AA 닮음이니까 이렇게 2대3은 x대5라고 쓸 수 있습니다.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서 x를 정리하면 x는 3분의 10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이렇게 원이 선분 AC에 접할 때에 원의 중심 P에서부터 점 A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불연속인 지점 3분의 10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x는 3분의 10에서 접했다가 x값이 점점 더 커지면 이렇게 교점이 2개가 되고 x는 0초가 4 미만인 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4 미만일 때는 원 5와 삼각형 ABC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불연속 지점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16이 나오고 분모 분자를 더한 값이 답이니까 16 더하기 3이 돼서 답은 19가 됩니다. A가 들어있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그 2차 방정식의 원소의 개수를 FA라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A가 어떤 값인지 알지를 못해서 풀 수가 없으니까 A를 먼저 구별해 보겠습니다. A가 0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인 경우를 살펴보면 A 대신 0을 대입하면 되니까 이렇게 X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A가 0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면 2차 방정식의 근을 집합의 원소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X는 실수라는 조건도 있으니까 결국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를 갖고 있는지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2차 방정식으로 판별식을 쓰면 되고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됩니다. 4분의 D B' 제곱 더하기 AC를 계산하면 이렇게 A가 2일 때 또는 1일 때 판별식은 0이 됩니다. 그러면 X축 대신에 A축이라고 놓고 2 곱하기 A-2 곱하기 A-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1보다 작을 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2보다 클 때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고 1과 2에서는 중근이 나오니까 1개로 취급을 하고 1과 2 사이에서는 실근이 나오지 않으니까 0개로 봅니다. 이제 FA를 정리를 해보면 A가 1일 때는 1개, A가 1에서 2 사이일 때는 0개, A가 2일 때는 1개, A가 2보다 클 때는 2개인데 A가 1보다 작을 때는 2개라고 쓰긴 써야 되는데 A가 0일 때는 X가 2분의 1이라는 1개만 나오기 때문에 A가 0일 때는 1개고 나머지 구간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 2개 또 0을 제외하고 0보다 작을 때는 또 2개라고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FA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A가 0보다 작을 때는 2개, A가 0일 때는 1개,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2개, A가 1일 때는 1개, A가 1에서 2 사이일 때는 0개, A가 2일 때는 1개, 마지막으로 A가 2보다 클 때는 2개입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면 기억 같은 경우에 0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를 묻고 있는데 이 노란색 영역을 보시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기 기억은 틀린 말이 되고 니은 보기를 보시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다른 실수는 2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고 이 노란색 영역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 값은 2인데 우극한 값은 0이니까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릅니다. 이 노란색 영역 같은 경우에도 좌극한 값은 0이고 우극한 값은 2니까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다릅니다. 이렇게 노란색 영역 두 곳이 좌극한 우극한
중국한 값이 다르니까 니은 보기는 맞는 말입니다. 보기 디귿을 보면 불연속점이 3개라고 했는데 파란색 영역에 있는 값도 불연속 값이니까 파란색 영역에서 하나, 노란색 영역에서 2개. 다시 얘기하면 F0에서도 불연속, F1에서도 불연속, 마지막으로 F2에서도 불연속이니까 함수 FA의 불연속점은 3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일단 이 함수 fx는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리고 2차 함수 fx를 0,0과 마이너스 2분의 1,0이 지나도록 그릴 수 있습니다. 가 조건을 보면 x가 0 이상 2분의 1 미만일 때 gx는 fx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 fx 그래프에서 0에서 2분의 1 사이를 이 노란색 영역으로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를 다 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 나 조건을 보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n을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에다 1을 넣어봅니다. 그러면 fx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시키라는 얘기가 되니까 n은 1일 때, 즉 x가 2분의 1 이상 2분의 3 미만일 때 gx는 f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시켜서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fx 그래프를 다시 그리고 노란색 영역을 이렇게 잡았다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럼 이 노란색 영역을 이렇게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이동시켜서 x가 2분의 1 이상 2분의 3 미만일 때의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간격을 2분의 1이라고 놓은 격자라고 생각을 하면 간격이 2분의 1인 이 분홍색 격자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다 조건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그렸던 그래프를 y축 대칭을 시키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간격이 2분의 1인 격자점에서 이렇게 분홍색 점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 y는 절대값 x-t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데 y는 절대값 x-t라는 그래프가 0,t를 기준으로 이렇게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사분면에서의 V자 모양은 당연히 그래프의 기울기가 1이고 2사분면에서의 녹색 그래프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이제 t값이 점점 커지면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을 거고 점점점 t가 커져서 t가 0일 때는 교점이 3개가 나오게 됩니다. t는 0일 때 교점이 0개에서 3개로 바뀌었으니까 t는 0일 때의 불연속점을 하나 찾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t를 0보다 더 크게 하면 이런 식으로 교점이 6개가 됐다가 그 다음 더 커지면 이렇게 딱 접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녹색 그래프랑 파란색 그래프가 접했으니까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x는 x-t와 같다라고 등식을 쓰면 되고 접했으니까 이때는 중근을 가져야 합니다. 등식을 우변에 0만 남게 정리를 한 다음 판별식 d를 써서 중근을 가져야 하니까 이제 0이 된다라고 쓰면 4분의 1 마이너스 4t는 0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t는 16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불연속점 t는 16분의 1일 때를 찾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t는 0초가 16분의 1 미만일 때 교점의 개수는 6개였다가 t는 16분의 1일 때 교점의 개수는 4개가 됩니다. 물론 이 문제를 실전에서 풀 때는 시험장에서 풀 때는 이렇게까지 정리하면서 풀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배워나가는 과정이니까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있었던 불연속점 0과 16분의 1을 정리를 한 거고 0일 때는 처음으로 닿는 점, 그 다음에 16분의 1일 때는 우리가 중근으로 접하는 지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녹색 그래프는 계속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만 할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 그래프는 이미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부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불연속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구해보시면은 x절편 2분의 1,0이니까 t는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접하는 지점을 똑같이 또 구해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2분의 1에서 16분의 1만큼 더 t가 커진 상태,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일 때 이렇게 접하는 지점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가 불연속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계속 마찬가지로 쭉 반복할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쭉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으로 파란색 그래프랑 만날 때를 녹색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처음 불연속점 0일 때고 그 다음 딱 접했을 때 16분의 1일 때 t가 16분의 1일 때의 불연속점입니다. 그 다음은 t가 2분의 1일 때, 그 다음은 t가 2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일 때, 그 다음은 t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분의 1일 때, 그 다음은 t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16분의 1일 때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은 이 부분에서 있었던 일이 이 부분에서 그대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대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이 될 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불연속점, 두 번째 불연속점, 세 번째 불연속점들을 쭉 나열을 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 20번째 불연속점에다가 16을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짝수 불연속점들과 홀수 불연속점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짝수 불연속점을 정리를 하면 뒤에 16분의 1이 계속 더해져 있고 2분의 1이 한 번씩 규칙적으로 더해지니까 이걸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n-1 더하기 16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20번째 불연속점에다가 16을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n 대신에 10을 집어넣고 16을 곱하면 계산을 하면 8 곱하기 9 더하기 1이 나와서 답은 73이 나옵니다. 이번 문제는 함수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라고 써져 있으니까 fx를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x 플러스 2루트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루트 3이니까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으니까 fx의 절대값을 구하면 이렇게 x축으로 접어 올리면 됩니다. 문제에서 점 a, fa는 꼭 지나야 된다고 써 있고 기울기가 t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변하는데 점 a, fa만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 gt가 p는 k에서 불연속이 되는 k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0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특정한 점에 a, fa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변화할 건데 t가 0일 때,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일 때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0인 상태, 그러니까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릴 건데 그 주변으로 기울기가 조금 변할 때 불연속이 되는 상황을 예상을 해보면 결국은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 이 기울기가 0일 때의 그래프를 보면 기울기가 조금 변하면 교점의 변화도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밑에 있는 주황색 직선도 기울기가 0이고 기울기가 조금 작아지거나 커지면 교점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주황색 직선과 녹색 곡선과의 교점들 중에 점 a, fa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있는 세 교점이나 아니면 이렇게 위에 있는 네 교점을 꼭 지나야 하는 점 a, fa의 예상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불연속이 되는 기울기의 가장 작은 값이 0이니까 기울기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불연속이 나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예를 들어 모양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일 왼쪽 밑에 있는 점이 a, fa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점을 중심으로 기울기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면서 녹색 그래프의 교점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일 때 분홍색 교점이 추가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일 때 불연속점이 생긴 거니까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 다음 이 가운데에 있는 점도 기울기를 변화시키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이런 모양으로 기울기가 음수일 때 이 분홍색 교점을 마지막으로 기울기가 조금 더 작아지면 교점이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불연속점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울기가 음수일 때 불연속인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제 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점을 고정하고 마찬가지로 기울기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렇게 변화를 하고 분홍색 지점에서 교점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기울기가 음수일 때 마찬가지로 불연속인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지점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위에 있는 선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교점을 기준으로 기울기를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고 이 그래프에서 불연속인 점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기울기가 음수일 때 불연속인 점이 생겼으니까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 다음 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울기를 변화를 시키면 기울기가 음수일 때 불연속인 점이 생기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세 번째 있는 점에서도 기울기를 변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음수일 때 불연속인 점이 생기니까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노란색 점을 고정을 해놓고 기울기를 점점 작게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점점 기울기가 작아져도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교점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는 a, fa의 위치를 찾아낸 것입니다. fx를 인수분해해서 정리한 부분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x 곱하기 x 플러스 2루트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루트 3이라고 쓸 수 있고 이 x축에 닿는 지점이 2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fx를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3x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라는
0이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인수분해하면 x가 2일 때와 x가 마이너스 2일 때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사분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x가 2일 때의 값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x 대신에 2를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16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2, 마이너스 16이라는 값을 x축 기준으로 접어 올렸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 f2는 16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2, 1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3차 함수의 특징을 이용할 건데, 이 부분은 정리해놓고 문제마다 쓰는 그런 공식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고 이 3차 함수의 특징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 fa도 1대1 비율 때문에 x값이 이만큼 더 증가한 4, 16이 됩니다. 주황색 직선을 표현을 할 건데 4, 16은 고정되어 있고 기울기는 계속 바뀌니까 y는 t 곱하기 x-4 더하기 16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니까 y 대신 0을 대입하면 x는 4-t분의 16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 4, 16의 접선의 기울기는 f'x에 4를 대입하면 되니까 f'4를 계산을 하면 36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36까지 g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함수 gn은 여기서는 이제 n으로 표현되어 있는 t 값이 1에서부터 36까지 바뀌면서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적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부터 한번 해보면 t는 1일 때 x절편은 4-1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마이너스 12,0이 x절편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t는 1일 때 교점의 개수는 6개가 됩니다. t는 2일 때 x절편에 t 대신 2를 대입하면 4-2분의 16이 나오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4,0이고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루트 3보다는 작은 값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교점이 6개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gt는 6이라고 쓰면 됩니다. t는 3일 때 x절편을 구해보면 4-3분의 16이 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보다는 더 큰 값이 됩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교점의 개수는 4개이기 때문에 gt는 4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 t는 4일 때 x절편을 구하면 4-4분의 16이니까 계산하면 0이 나오고, 0,0을 지나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하고,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3이 나옵니다. 그 다음 t는 5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교점은 이렇게 2개가 나오게 됩니다. t값을 더 키워도 계속 이렇게 교점이 2개만 만들어지다가 4,16을 정확하게 접하는 점, 그러니까 f'4는 36인, 즉 기울기가 36일 때 접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고, 교점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t는 1에서부터 36까지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6은 2번 더해지고 4는 1번, 3도 1번, 그 다음 계속 2가 더해지다가 마지막으로 접할 때 1이 더해졌으니까 이렇게 6 곱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1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됩니다. 계산하면 82가 나오고 답은 82입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좌표 평면에서 y는 x 또는 y는 x-a의 제곱-a, 이 두 그래프가 나타내는 도형이 직선 x 플러스 y는 t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일단 녹색 그래프를 보시면 x-a의 제곱-a니까 최소값이 a,-a인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소값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a는 0일 때 f0은 2 라고 했으니까 a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집합은 y는 x 또는 y는 x-0의 제곱-0이 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y는 x의 제곱과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와 녹색 그래프가 하나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 녹색 그래프를 합친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와의 교점을 확인하면 되는데, f0이라고 했으니까 노란색 그래프에 t 대신 0을 대입한 값,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0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y는 마이너스 x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만나는 점의 개수는 이렇게 2점입니다. 그래서 y0은 2입니다. 기억 보기는 맞습니다. 이제 니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함수 ft는 t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습니다. t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그래프는 a 값을 모르니까 y는 x-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라고 그냥 쓸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보면 y 대신 대입을 하고 같다고 놓으면 되니까 노란색 식에 녹색 식을 y 대신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연산을 해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별식을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 판별식을 계산해보면 0이 나옵니다. 판별식이 0이니까 이 노란색 직선과 녹색 그래프는 한 점에서 만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려야 합니다. 이 그래프는 디귿 보기를 풀 때 한 번 더 보셔야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연속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t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조금 작은 좌극한 값을 생각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만나는 점은 한 개가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그려야 하고 만나는 점은 3개가 됩니다. t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만나는 점은 한 개였고 그거보다 작았을 때도 한 개였다가 그거보다 조금 더 클 때는 3개였으니까 교점의 개수의 변화가 있었고 그러면 t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함수 ft는 불연속이게 됩니다. 니은 보기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ft가 t는 알파에서 불연속이 되는 실수 알파의 개수가 2인 모든 a의 값의 합은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와 녹색 그래프에 만나는 점의 개수가 0인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안 만나게 그릴 수 있고 t 값을 점점 크게 해서 교점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1개였다가 조금 더 커지면 교점이 2개가 되고 조금 더 커지면 이렇게 3개가 됩니다. 조금 더 커져도 교점이 3개로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실수 알파의 개수는 1이 됩니다. 알파의 개수가 2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파란색 그래프와 녹색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 경우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파란색 그래프와 녹색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1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모양이 나와야 되고 노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가 t값이 점점 커지면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만났다가 세 군데에서 만나니까 불연속점이 하나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 다시 두 군데에서 만났다가 다시 세 군데로 바뀌니까 불연속인 지점이 한 군데 더 생깁니다.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실수 알파의 개수는 2가 됩니다. 조건을 성립시키니까 이제 a 값을 구해보면 녹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에 만나는 점의 개수가 1이니까 x-a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는 x라고 놓고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 판별식이 0이 되는 a 값을 찾습니다. 그러면 a가 이렇게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니은 보기를 풀어보셨다면 교점의 개수가 그냥 2가 아니라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인 경우 중에 녹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녹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경우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니은에서 해봤던 것처럼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어야 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하고 t가 작았을 때는 이렇게 교점이 하나였다가 여기서 한 점에서 접하고 이후에는 3개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계속 교점이 3개 그 다음에 여기서 교점이 2개로 변했다가 다시 3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실수 알파의 개수가 2가 나오게 됩니다. 교점을 구해보면 니은 보기에서 봤던 것처럼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분의 1과 y는 x와의 교점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입을 하고 풀면 x도 마이너스 8분의 1 y도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을 지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 점을 녹색 그래프에 대입해서 a를 구합니다. 그러면 a는 8분의 3이 나옵니다. 이제 조건에 맞는 a를 2개 구했고 마지막으로 파란색 그래프와 녹색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는 2개인데 녹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고 t값이 작을 때는 이렇게 교점이 하나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면서 교점이 2개로 바뀌니까 불연속점이 하나 발생했고 그 다음 t값이 조금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3개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2개로 바뀌니까 여기서 불연속점이 하나 더 생겨서 불연속점의 개수가 2가 됐습니다. 그 다음 더 커지면 이렇게 3개가 됐다가 점점 더 커지면 이 상황에서 다시 불연속점이 발생하게 되면서 불연속점의 개수가 3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디귿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조건을 다 해봤고 지금까지 구한 a 값의 합을 구하면 8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나옵니다. 디귿 조건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 이유가 정답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리나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모든 과정을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에 3점이 있다고 했고 좌표평면에 점 OAB를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 C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원 C의 반지름의 길이가 T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T를 표현을 하고 원 C 위에 점 P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분홍색으로 점 P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삼각형 ABP를 노란색 삼각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선분 AB의 길이를 2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분홍색 점 P가 이렇게 위치해져 있을 때고,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루트 2고 빗변이 2인 삼각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분홍색의 길이는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좌표평면에서 보면은 이 길이가 1이 됩니다. 노란색 삼각형의 밑변을 2라고 놓으면 삼각형의 높이는 분홍색의 길이 1에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 t를 뺀 것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넓이가 작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t가 됩니다. 연산하고 줄이면 1 t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넓이가 가장 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생겼을 때고, 분홍색의 길이가 1이니까 삼각형의 밑변이 2라고 생각을 하면 삼각형의 높이는 이 분홍색 길이인 1에다가 원의 반지름 t를 더한 1 플러스 t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플러스 t니까 정리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클 때는 1 플러스 t가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1 t 이상 1 플러스 t 이하라고 정리됩니다. 기억 보기에서 t가 2분의 1일 때를 물어봤으니까 t가 2분의 1일 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t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이상 2분의 3 이하가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는 1밖에 없고 1은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에 있는 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되는 점을 녹색 점으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반대편에 하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1인 지점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t는 2분의 1일 때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인 점은 2개입니다. t는 1일 때를 살펴보면 삼각형의 넓이는 0에서 2 사이가 되고,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개수만 세면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1 또는 2일 때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넓이가 1일 때는 0과 2 사이니까 이렇게 한 점과 그 반대편에 있는 한 점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삼각형의 넓이가 2일 때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한 점 하나만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삼각형의 넓이가 2 이하라고 했으니까 넓이가 2인 점은 끝에 딱 하나만 걸리는 점이 되는 거고, 이 점은 녹색 점과는 다르게 서로 반대되는 부분에 하나 더 나오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나오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t는 1일 때 자연수인 점은 3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t가 1보다 조금 더 커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분홍색 점 대신에 녹색 점 2개가 생길 거니까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는 4개가 나옵니다. 이제 디귿 보기에서 a가 4 미만인 부분까지 묻고 있으니까 t가 3일 때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가 2일 때는 삼각형의 넓이는 -1 이상 3 이하가 되니까 하나하나 그림으로 살펴보면 넓이가 1일 때는 이렇게 녹색 점 하나, 그 다음 반대편에 하나, 그리고 이렇게 딱 하나만 나오는 분홍색 점이 한 개 발생하게 됩니다. 넓이가 2일 때는 이렇게 녹색 점이 하나, 그리고 반대편에 하나, 그리고 넓이가 3이면서 하나만 발생하는 분홍색 점이 이렇게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t는 2일 때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점의 개수는 6개입니다. t가 2보다 조금 더 커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양쪽에 있는 분홍색 점이 각각 녹색 점 2개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점의 개수는 8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t는 3일 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2 이상 4 이하가 되고 자연수인 삼각형의 넓이는 1, 2, 3 하고 4까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게 넓이가 1일 때 녹색 점이 하나 있고, 반대편에 하나,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도 하나, 그리고 또 반대편에도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넓이가 2일 때로 넘어가면 이런 모양으로 하나, 그리고 반대편에도 하나, 그리고 중요한 하나만 딱 발생하는 분홍색 점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제 넓이가 3인 지점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하나, 그리고 반대편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넓이가 4인 지점 이렇게 딱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수를 세보면 10개가 나오고, t는 3일 때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인 점은 10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t가 3보다 조금 더 커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분홍색 점이 각각 녹색 점 2개로 바뀔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점은 12개가 됩니다. 이제 0초과 4 미만인 함수 ft의 그래프를 그리면 t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2개였다가 t가 1일 때는 3개, 그리고 1하고 2 사이일 때는 4개로 증가를 했다가 t가 2일 때는 6개가 됩니다. 그 다음 t가 2보다 조금 더 커지면 8개가 될 거고, t가 3일 때는 10개, 그리고 조금
조금 더 커지면 12개가 됩니다. 이제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f2분의 1은 이 지점을 이야기한 거니까 2가 나오고 기억 보기는 맞습니다. 니은 보기는 1의 우극한 값과 1의 함수값이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둘이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은 보기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보기는 0에서 4 사이에서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3인지를 묻고 있는데 이렇게 표시된 것처럼 불연속인 지점이 3곳이기 때문에 디귿 보기도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